이번에 같이 배워볼 내용은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케일리라는 수학자와 해밀턴이라는 수학자가 정리한 내용인데요. 행렬 A, B, C, D가 있을 때요.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을 곱한 결과는 항상 영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행렬 A가 있습니다. 이 행렬 A에 대해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A 제곱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 단위 행렬 2는 영행렬이다. 이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 마이너스 3이 스몰 a, b가 2, c가 마이너스 2, d가 1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의 a, b, c, d 값을 다 넣어서 정리해보면 a 제곱 마이너스 a랑 d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2a인 거죠.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ad를 곱해달래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C 곱한 거요. 그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단위 행렬 2는 영행렬이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고요. 여기도 플러스로 바뀌게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A 제곱 플러스 2A 다음에 여기는 계산하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플러스 단위 행렬 2는 영행렬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A 제곱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요. A 제곱만 남기고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단위 행렬 2가 되겠죠. 자, 그럼 A 제곱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배의 행렬 A. 행렬 A는요, 문제에 주어져 있죠. 마이너스 단위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의 단위 행렬은 대각선 성분만 1, 1. 그러니까 1, 0, 0, 1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배를 모두 다 분배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나면 6이 되겠고요. 그 다음 친구랑 만나면 마이너스 4. 아래쪽과 만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랑 만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거기서요. 단위 행렬 1, 0, 0, 1을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결과적으로 같은 성분끼리 빼주시면 되니까요. 5. 같은 위치의 성분끼리 빼주시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4. 여기도요. 빼주시면 되니까 4. 여기도 빼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 따라서 A제곱은요. 5 마이너스 4, 4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구해본 A제곱의 값이 되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요. 9번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고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해서 P의 값과 Q의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전 예제 10번입니다. 행렬 A에 대하여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A세제곱 더하기 A의 10제곱까지 더한 것이 A, B, C, D일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요.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의 A 플러스 AD 마이너스 BC의 단위 행렬 2는 영행렬이다 이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의 값들이 각각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제가 정한 ABCD는 이 문제에 나온 ABCD와는 무관합니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ABCD를 지금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랑 D를 더해달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요. 결국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AD-BC니까요. AD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BC는 2개 곱한 거를 빼주셔야 되니까요. 마이너스 3에서 빼주시면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1이 되니까요. 그냥 단위 행렬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이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하여 알게 된 요 값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잘 보시면요. 지금 A제곱, A세제곱 이렇게 해서 A10제곱까지 가고 있는데요. 얘를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A로 이 친구를 3개씩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3개를 묶어주시면요. A로 묶었을 때 단위 행렬 2, A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 A 같은 친구는 단위 행렬과 만났을 때 결과가 다시 A이기 때문에 우리가 A로 묶어준다고 하면 숫자에서는 1을 써주지만 행렬에서는 단위 행렬 2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쓴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A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이고요. 그럼 그 다음은요. A의 4제곱, A의 5제곱, A의 6제곱을 묶어줄 차례예요. 그럼 이때는 다시 어떻게 묶어줄 수가 있겠냐면 우리가 A의 4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다시 2, A제곱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원리로 또다시 그 다음에는 어떤 친구들이 오는 거냐면 A의 7제곱, A의 8제곱, A의 9제곱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들을 또 묶어준다고 했을 때 우리가 A의 7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단위 행렬 A 하나, A 2개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고요. 10제곱까지니까 마지막 10제곱은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우리가 이미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요. 영행렬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의해서 이 값들이 모두 우리는 영행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도요, 영행렬. 얘도요, 영행렬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값은요, A 곱하기 영행렬 플러스 A의 4제곱 곱하기 영행렬 플러스 A의 7제곱 곱하기 영행렬 플러스 A의 10제곱이 되겠죠. 영행렬을 곱해준다는 값은 결국은 0이 되는 거니까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서요.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A의 10제곱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의 10제곱을 어떻게 구하냐? A의 10제곱도요.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에서 구했던 요 값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어떻게 인수분해했는지 기억나시나요? A 마이너스 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었죠. 지금 보시면 얘 모양이 얘랑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스몰 a를 행렬 a로 보시고 스몰 b를 단위 행렬 2로 보시면요. 결국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a 마이너스 2, a 제곱 플러스 a2 플러스 2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요. 왜 곱셈 공식을 사용하셨나요? 곱셈 공식은 일반적으로 이 A, B와 BA가 같지 않은 경우에 쓸 수 없지만 특별하게 단위 행렬과의 곱셈인 A2와 이 A는요. 결과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곱셈 공식과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뒤쪽 부분을 조금만 더 손대서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는 A제곱 플러스 A를 어차피 곱하면 A가 되고요. 2를 제곱한 거는 2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라는 우리가 아까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서 정리했던 이 친구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이 결과는 영행렬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도요. 결과적으로는 영행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영행렬과 무언가가 곱해지면 결과는 영행렬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A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도요. 그냥 2라고 볼 수 있죠. 2는 영행렬이 되고 그럼 2를 정리해 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A 세제곱이 단위 행렬 2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단서를 가지고 이 A의 10제곱을 바꿔주시면 A의 10제곱은 A의 세제곱이 3번 곱해지고 나서 A가 한 번 더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단위 행렬에
세제곱 곱하기 a로 다시 바뀌고 단위 행렬을 아무리 곱해도 단위 행렬이 나오고 a는 a인데 단위 행렬과 a를 곱하면 결과적으로 a가 되는 거니까 결국 a의 10제곱은 a와 동일한 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에서 출발했던 이 전체를 다 더해준 값이 결과적으로는 a의 10제곱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게 결국은 a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이 a, b, cd는요. 결국 이 a의 1,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라는 성분들이 되겠네요.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1, c는 3, d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에다가는요. 모두를 다 더해준 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다 더해주시면 답은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모르신다면 이 문제를요. 그냥 거듭제곱 그리고 세제곱을 해보시면서 그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면요. a는 그대로 a로 문제를 풀어주시고 a의 제곱은 행렬 a를 2번 곱해서 그 값을 구해주세요. 그 다음에 a를 세제곱했으면 분명히 이 단위 행렬인 2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a라는 행렬을 3번 곱했어도 단위 행렬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곱이 2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럼 4제곱은요. 4제곱부터는 4제곱은 세제곱 곱하기 a니까요. 세제곱이 단위 행렬 2라서 이게 2a로 바뀌면서 a로 바뀔 테니까 다시 4제곱도 a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5제곱도 동일한 원리로 a제곱. 6제곱은요. 세제곱이 제곱된 거니까 다시 단위 행렬. 이런 식으로 규칙이 나왔을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값을 실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묶어서 계산해 주시면 영행렬이 나왔을 거예요. 그럼 이 뒤쪽 부분도 다시 괄호가 묶이면 영행렬이 나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괄호가 묶일 때마다 영행렬이 나왔을 거고 마지막에 a의 10제곱만 남았겠죠. 그럼 여기 앞에까지가 다 영행렬로 바뀌었을 테니까 이 a의 10제곱은 다시 또 a의 세제곱의 세제곱 곱하기 a니까요. 단위 행렬 곱하기 a와 같아서 a다. 그러니 여러분도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모르셨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간편하게 이 a와 a제곱과 a세제곱을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까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으니까요. 꼭 공부를 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1 마치게 되겠고요. 행렬까지 잘 정리하신 여러분, 공통수학 1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우리는 공통수학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